임용고시 준비로 여념이 없던 수아는 동생 경아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원에 도착한 수아는 곧 동생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인은 자살이었습니다. 수아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서 동생의 핸드폰을 전달받습니다. 그렇게 빈소를 지키던 수아는 밝고 사랑받는 동생이 자살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자기가 사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동생의 핸드폰을 백업합니다. 빈소로 돌아오는 길, 익명의 사람이 동생 빈소의 사진을 찍어 수아에게 보냅니다. 의문을 가지고 빈소로 돌아온 수아는 다시 하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경아, 자살한 거 아닙니다. 익명과의 대화를 통해 익명이 경찰을 사칭하여 핸드폰을 전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익명은 경찰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동생의 부검 신청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냅니다. 그렇게 동생의 장례식은 의문을 남긴 채 끝나게 됩니다. 그 후 수아는 1차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녀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해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하고 그와 동시에 동생의 사망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죠. 조사를 진행할수록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SNS 스타였던 동생의 SNS 암호 초기화 메일이 수십 통 있던 것. 수아는 아무리 동생이 덤벙대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은 메일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동생의 방에서 찾아낸 여러 종류의 하략들. 의문을 가진 채 일단 수아는 동생 SNS 암호를 변경합니다. 그 직후 익명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비밀번호 왜 바꿨습니까? 이에 화가 난 수아는 익명으로 추정되는 경찰의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대화를 통해 경아가 익명에게 SNS 비밀번호를 알려줄 정도로 경아와 친밀한 사이이며 그에게 디지털 장례식을 맡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익명과의 대화 후 수아는 동생의 방에서 찾은 아렉의 정체에 대해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밝혀진 아렉의 정체는 바로 낙태약이었습니다. 동생은 왜 낙태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익명의 정체는 누구이며 누가 동생을 살해한 것일까요? 여기까지가 소설 마르타의 일이었습니다. 마르타의 일의 마르타는 성경에 나오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일화의 언니 마르타입니다. 성경 속의 마르타는 예수를 집에 초대하여 대접하던 중 동생 마리아가 집안일은 돕지 않은 채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져 예수에게 동생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에 예수는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하였다며 마리아를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수아는 자신이 마르타, 경아를 마리아로, 경아는 성경의 마리아가 예수의 총애를 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소설은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언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소설의 마지막에서 마르타가 질투 때문에 예수에게 불평한 것이 아닌 마리아를 도와주기 위해 행한 일이라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 해석하여 마르타가 실제 예수에게 핀잔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사랑받은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설명에는 주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소설 속에서는 수아가 동생의 죽음 후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현대사회에서 SNS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의 문제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소설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마지막 장면으로 주인공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동생을 이렇게 만들었을지, 과연 수아는 범인을 잡아 죄를 물릴 수 있을지 직접 책을 읽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